좌파는 무조건 뭘 합니까? 음. 경쟁과 서열을 만드는 거를 계급화시키는 거를 되게 싫어하지만 자기네들은 위에 있어야 되지. 그래서 맨날 정책 이상해지는 겁니다. 근데 삼성 자리가 뭐 무한정입니까? 국민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서 해도 돼? 하이닉스에 막 국민을 다 뽑아줍니까? 어? 물이 모자르니 너네 집에서부터 생수 500ml를 갖고 와라. 그러면 너는 돈을 많이 주겠다. 반도체 만드는데 물이 필요하니 너네 집에서부터 20리터씩 쥐고 광주로 오도록 하여라. 아니 그게 되냐고. 그렇게 안 되잖아요. 자리는 한정돼 있고 누구나 다 좋은 자리는 없고요. 또 그런 거를 하려면은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. 내가 하이닉스에 가고 삼성전자에 가고 싶으면 그만큼에 맞는 나의 삶을 그 자리에 가도록 만들었어야 돼요. 그러면은 하이닉스 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거기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? 결국엔 경쟁을 해야 돼. 내가 저 친구보다 더 이 회사에 적합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다고. 그 사실은 안 변하잖아요. 근데 교육에서만 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? 교육이 이상적으로 가면서 현실은 반영 못하는 거죠. 그러니까 애들이 나는 도대체 왜 고등학교 교육을 받아서 뭘 할 수 있는가가 되는 거죠. 음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고민을 못 하니까 이제 다 망가지는 겁니다. 첫 번째, 졸업하는 프로세스와 입시의 프로세스는 다릅니다. 그래서 입시의 프로세스는 되게 깔끔하게 해야 되고요. 졸업의 프로세스는 좀 유연하게 해야 됩니다. 입시의 프로세스는 딱 한 번 시험 봐가지고 그걸로 뽑으면 돼.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그걸로 뽑으면 되는 거고, 졸업의 프로세스는 그 과정을 어떻게 거쳐왔고, 이 친구가 얼마나 성장했고, 어느 정도는 평균 한 60점 맞아야 졸업한다. 이런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돼요. 입시는 그 중에 잘하는 애들 중에 뽑아가지고 90점을 맞든 100점을 맞든 그거는 알아서 경쟁하고,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하려면은 뭐 몇십 점 이상 가게 해야지. 근데 거기에 누가 껴들어서 문제냐? 부모가 껴들어서 문제죠. 그러니까 학교를 자퇴를 출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요. 입시가 복잡해지면 안 돼요. 입시는 단순해야 됩니다. 졸업은 복잡해도 돼. 근데 졸업 자체가 입시로 연결이 되는 거야. 귀찮으니까. 어? 졸업은 졸업의 규정이 있어요. 복잡해도 된다고. 그냥 거치기만 하면 돼. 그게 만약에 입시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아이들은 졸업할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든 합니다. 그리고 입시는 간단해져야지. 그리고 근데 학교 생활 자체가 입시에다가 맞춰버리니까 3년 동안 입시를 하는 거라고. 입시는 한 번이라고, 한 번. 입시는 한 번 해가지고 이 학교를 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고, 졸업은 이 학교에서 생활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 수료를 하는 거잖아. 이 과정을 얼마나 잘 수료하는가를 측정하는 건데, 이 수료를 측정을 못 해놓고는 이 수료를 얼로 밀어넣는 거예요? 이 수료를 입시로 밀어넣는 겁니다. 얘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?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된다. 이거는 웃긴 거라고. 기본적으로 선생님 말을 잘 들어서 졸업을 해야지.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를 잘 소화해가지고 그 소화한 능력을 보고 졸업을 시키는 거고, 졸업을 한 애들이, 그 중에서 똑똑한 애들이, 더 똑똑한 애들이 입시를 가는 거지. 그게 아니라 어떻게 가? 자꾸 학교에서 권위를 선생님한테 안 주는 거야. 그래서 참교육 그거 아무리 해보라니까 안 된다니까요. 참교육이 뭔지 아세요? 두들겨 패야 참교육이 아니고, 선생님 권위는요 두들겨 패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.
이 사람이 가르치는 게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거구나라고 느끼게 만들어줘야 된다고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?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중학교를 졸업하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. 이거를 못 넘으면 졸업시키지 말아야 돼요. 근데 그 졸업시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? 엄마가 오잖아. 엄마가. 그 준혁이 엄마야. 누구야? 어? 맨날 전화하는 엄마가 전화해서 우리 아이 왜 졸업 안 됩니까? 나한테 설명시켜 주세요. 아니 너 유전자를 닮아서 네 유전자를 닮아서 애가 멍청해가지고 졸업이 안 된다고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? 난리가 나지. 응?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할 거면은 엄마들이 시험을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. 그렇게 참견하는 엄마들 난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. 창교육에서 제일 마음에 든 게 엄마를 입시 교육 시켜가지고 의대에 들어가면은 아이를 만나게 해주는. 음. 둘 중 하나에 하게 만들어주면 돼. 아이가 시험을 못 보면 엄마가 시험을 봐서 엄마가 의대를 붙을 수 있으면 아이가 그냥 가는 거야. 극성 맞은 엄마들은 엄마가 시험 봐야 돼. 근데 저희 채널에서도 이제 교사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르쳐 보면요. 머리는 유전입니다. 유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. 내 자녀가 조금 멍청하다 그러면은 나의 지능도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. 그리고 어,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가는 입시 제도와 지금 아이가 적응하는 입시 제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. 이해되세요? 제가 서울대를 갔어도 제 아이는 서울대를 못 가는 이유가 제도가 계속 달라져서 그렇습니다. 그 제도가 달라진 상태에서 아이가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. 불리하니까. 제가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서울대를 가려면 가겠습니까? 난 모르겠어요. 그래서 서울대를 가는 것도 모르겠고 서울대 갔다고 해서 그 서울대 간 친구가 과연 지능이 높은가 그것도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신뢰가 없는 겁니다. 어떤 애는 운때가 너무 잘 맞아서 갔어. 어떤 애는 그냥 준비된 게 어떻게 해서 갔어. 아니 서울대 간 애랑 연세대 간 애랑 저기 인서울 한 애랑 지방대 간 애가 왜 갔는지 모르겠어. 왜 갔는지 모르는 그런 입시를 하니까 완전히 미치는 거죠. 예. 이은영님 말씀대로 입시 컨설팅 비용이 어마어마하죠. 근데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 책임져 줍니까? 그것도 웃긴 거야. 변호사하고 똑같아. 컨설팅이라는 게 너무 쉽습니다. 근데 책임은 어떻게 져줄 거야? 책임은 쉽지. 이 계획대로 했습니까?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. 책임져 주는 거 쉽습니다. 저희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, 저희가 하라고 하는 대로 했으면, 여러분들은 다 서울대 갑니다. 봤더니, 이걸 어떻게 해? 이걸 어떻게 해? 와, 이거는, 그러니까요.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 불안에서 빼먹는 거예요. 그게 저는 저거하고 똑같다고 봅니다. 유튜버들의 코인하고 똑같아요. 슈퍼챗 받는 유튜버들의 코인하고 똑같습니다.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, 야, 불안하지. 이 나라 살리려면은 나한테 슈퍼챗 이러는 거랑 똑같습니다. 아이들한테 불안하지. 내가 컨설팅 해줄게. 내가 컨설팅한 대로 해야 돼. 이거 복잡하지. 결국에는 이 나라가 불안을 팔아먹고 사는 겁니다. 보험도 그렇잖아요. 보험도. 너 다치면. 다치면 안 되죠. 저도 다쳐보니까 힘들죠. 근데 다치는 게 인생에서 몇 번이나 있냐고. 언제 다칠지 아냐고. 근데 다쳤을 때 생기는 거. 근데 제가 다쳐보니까 생각보다 돈 많이 안 듭니다. 예.
물론 뭐 보험을 들어놓으면은 더 좋겠지만 우리나라 의료가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. 근데 어 그러면서 느꼈지. 야, 사람들이 이렇게 들러붙어 가지고 수술을 해 주는데 씨, 예? 이거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거 모든 걸 다 떠나서 음 우리나라는 자꾸 불안한 걸 가지고 마케팅을 합니다. 그래서 협박이죠. 협박 마케팅. "너 이렇게 됐을 때 방법이 있냐?" 그래서 내가 정답인 것처럼 사이비들이 너무 많죠. 음. 그래서 저는 요번 인제 올공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'공포 마케팅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.' 저런 사이비 음모론자들한테 좀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전 요번 선관위 사태를 보면서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. 하나는 제도권에서 얼마나 문제를 심각하게 볼 것이냐. 그다음에 이들이 얼마나 어 제대로 된 시위를 할 것이냐. 성숙한 민주주의가 있을 것이냐는 저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. 예, 아무튼 오늘 우리 고교 학점제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좀 지켜봤고요. 여러분하고 좀 나눠봤습니다. 선진국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가장 성숙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에게 폭력을 저지르고 있죠.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됩니다, 아이들을. 응?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, 응? 대신 이거 했을 때 잘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, 어른 말 따라 보니까 좋고. 지금 인생은 엄마 아빠 말 따랐다가는 다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. 뭘 해도 망하는 인생이 되니까 부모의 권위가 서지 않는 겁니다.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공부만 하면 다 돼 해서 공부만 했더니 다 됐습니다. 근데 지금은 공부만 하면 다 안 되고요. 학교 생활 잘한다고 안 되고요. 어? 내신 잘한다고 안 됩니다. 뭘 해도 안 돼요. 뭐 부모님이 살라고 했더니 아직도 나는 취업을 못 하고 있고, 부모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살아봤더니 이건 아무것도 안 되고. 그거는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게 아닙니다. 이 사회 자체가 이 젊은이들한테 폭력적인 겁니다. 지금 선관위 사태만 해도 그렇죠. 젊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울분에 차 있는 겁니다. 이 2030들한테 폭력적이에요. 집을 사고 싶어도 집을 못 사게 해주지,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 못하게 해주지, 뭘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못하게 해주면서 뭐만 해요? 계속 우리 말만 들으래. 그래 놓고 비난합니다. 너네는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. 그렇게 비난을 받던 청년들이 지금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. 누구 때문에? 저 아저씨들, 응? 한교안, 전환길, 그 자혁당 같은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지 얘기만 하는 거야.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 반박하는 얘기하면은 말 끊고 자기 이야기 못 해가지고 안달이 났더라고. 저는 보수의 자멸은 자혁당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보수가 자혁당을 계속 옹호하는 한 보수는 망합니다.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.